수많은 빚쟁이가 있어야 소수의 부자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난리라고 하죠. 주가 하락, 집값 하락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지금 1,400원을 넘어서고 있는 원달러 환율,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 금융권 위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언론이나 유튜브 상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 또한 롯데그룹이 휘청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롯데렌탈 매각한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매출이 부진해서 매각하려고 한다, 뭐 이게 아주 큰 게 아니라 실제로는 롯데케미칼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현재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되게 안 좋은 상황에 내몰려 있죠. 기한이익 상실이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대출을 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자를 꼬박꼬박 내면은 그 30년 동안 이제 대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거는 대출을 연체해가지고 대출 이자를 못 내가지고 연체됐을 경우에 기한이익 상실. 무슨 얘기냐? 너 대출 냈던 30년 동안 빚 내기로 했던 그 대출 금액 갚아.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롯데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롯데가 그룹 차원에서 그 롯데케미칼의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이 대출 금액, 뭐 3조인지 얼마인지라고 얘기하는 금액을 뭐 상환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전망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걸 누가 장담하냐라는 겁니다. 상황이 몰리고 궁지에 몰려서 더 악화되면 진짜 찌라시에 나오는 것처럼 롯데그룹에 있는 인력이 반토막 나고 이 대거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라는 걸 뭐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앞으로의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또 그걸 수습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확실한 건 롯데그룹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롯데그룹만의 문제다라고 하면 다행일 텐데, 신세계는, SK는, 또 다른 곳은 과연 어떠냐라고 이제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기에 함부로 빚내가지고 집을 사겠다라고 모험 그런 일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또 자산을 부동산에만 올인하는 것도 되게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정소득을 확보해야 되고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뻔한 얘기죠. 하지만 뻔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정말로 지금은 신중하게 자산 투자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업계에 있는 관계자들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계속 그 투자를 계속 권유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그들은 투자를 영업하는 영업파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요, 매번 그 투자 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투자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현금 부족 사태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소득이 줄어들고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물건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차든 뭐든 됐건 말입니다. 지금 이제 그 상황이라는 거죠. 들어온 돈은 뻔한데 나가는 돈, 생활비든 고정비가 이제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겁내야 된다 그러고, 진짜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그러고, 밥을 끼니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비법은요, 매우 뻔한 얘기인데 현금이 죽입니다. 현금 확보하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3억 빌렸는데 연장하려고 봤더니 2억 5천밖에 안 된다. 5천만 원 내놔라. 금융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5천만 원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데 되냐라는 겁니다. 안 되면요, 집에 가지고 있는 뭐든 다 팔려고 이제 하면 집에 있는 것들 파는 게 제값을 받겠냐라는 겁니다. 금도 꺼집어 내놓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든 아니면 뭐든 비싼 명품백이든 뭐든 다 꺼집어내서 당근마켓에 가든 전당포에 가든 꺼집어내놓고 현금 마련하려고 혈안이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가게가 되게 위축이 되죠. 기업은요, 기업대로 고정비 줄이려고 인력을 내보내든지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강구하려 하겠죠. 이때까지는요, 집을 살 때도 부동산 대출, 차를 살 때도 자동차 대출, 여행 갈 때는 미리 카드 꺾고 갔다 왔죠. 이제는요, 그게 점점 힘들어진다,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이자가 늘어나고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빚 갚는 것조차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성장 시대에 이자도 낮고 성장하면요, 월급이 더 들어오면요,
이 여유가 더 생기고 다른 쓸 때도 뭐 여행도 가는 걸 한 번 가든 두 번 갈 수도 있는 거고 기존에 계속 눈여겨봤던 비싼 차도 살 수 있는 거지만 지금처럼 상황이 안 좋아지면요 있는 차도 팔아야 되는 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때까지는요 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 30년 40년 빌리면 그걸 어떻게 30년 40년 다 갚나, 이자만 내다가 집값 오르면 새 차익 보고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요 그런 생각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소득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 대출을 내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소득은 줄어들고 부채 이자는 늘어나고 그러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 막무가내로 아무 생각 없이 부채를 내 연봉이 세니까 우리 맞벌이 하니까 뭐 1년에 부부 합세 내가지고 연봉이 여기서 버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괜찮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굴다가 아내나 남편 둘 중에 한 명 회사 잘리면요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이런 꽤 우려스러운 일이 이미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한국도 이제 벌어지려고 하고 있고 여러 이제 상황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이다라고 봐야죠.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하고 대비 대응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좋음과 나쁨이 어쩌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경제 위기가 터졌는데 아비규 안에 지옥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현금을 가지고 비축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는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이야기할 거다라는 거죠.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개개인들의, 기업들의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몰락하고 망가지고 개작살이 납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새로운 신규 부자가 탄생하겠죠. 우리는요 부자가 되겠다라고 함부로 뭡니까 그 경제위기 때 뭐 되게 뭐 수십 배의 이득을 챙겼다라고 하는 그 국가부도 위기에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뭡니까 윤정학인지 누군지 그 배우 나왔던 놈 있잖아요. 유아인인가요? 그 놈처럼 이 경제위기 때 내가 대박을 터뜨리겠다라고 이 마음먹고 이 위기를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괜히 그랬다가 진짜 위기에 개작살이 나가지고 시체가 돼버리면요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그건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배팅해서 정말 엄청난 부를 갖기는 무지하게 어렵다. 그건 영화에서 나오는 스토리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고요. 현실 세계에서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분수 안에서 내 그렇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사서 오래오래 현금 흐름을 확보해서 쭉 살아가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수히 많은 빚쟁이들이 탄생하고 소수의 부자가 생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